지팡이 꼭 짚어야 할까? 지팡이 어느 때 짚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꾸만 이렇게 균형을 잘 못 잡으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으시면 그 균형을 더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들께 지팡이를 권해드리는 게 효도일까요? 아닐까요? 멋진 지팡이 하나 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반드시 몸의 균형이 불균형이 오기 시작한다면 지팡이를 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흔들려서 넘어짐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걷는 건 나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나보고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냐. 난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반드시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또 혹시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지팡이 꼭 짚어야 할까? 지팡이 어느 때 짚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시는 계기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지팡이를 짚어야겠다고 생각돼 완전히 넘어지거나 막 몸 자체가 흔들리면 당연히 짚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불안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래 하는데 괜찮아 뭐 이런 경우 조금 쉬시면 또 괜찮고 무리하시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피곤해서 그러신 건가 생각하시는데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에 흔들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훨씬 더 불안한 거죠. 몸이 앞으로 숙이지 않고 내리막길은 뒤로 이렇게 제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넘어지기가 훨씬 더 쉬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대퇴 후부 근육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퇴 후부 함스트링이라고 표현하는 이 대퇴 후부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단축되거나 뭉침이 발생하면요. 몸이 앞으로 숙일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불안하게 보입니다. 한쪽이 그럴 경우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게 되고요. 양쪽이 다 그럴 경우에 약간 빠르게 걷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발 딛고 넘어질 것 같은 거니까 다른 발 딛고 파킨슨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파킨슨하고는 좀 다릅니다. 파킨슨 질병은요. 보폭 자체가 좁아져서 이렇게 자꾸만 붓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속도를 조절을 하지만 왠지 빠르게 걷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대퇴 후부 근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짧아졌는지 뭉침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유연성 검사를 시작해 봅니다. 유연성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쭉 팔을 내려서 내가 얼만큼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둘 이렇게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려주세요. 손이 발가락에서 얼만큼 내려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혹 손이 발에까지 닿지 않는다면 지금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짧아져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그러면 내 지금 허벅지 뒤쪽이 매우 짧아져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요. 반드시 이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될지 말지 몸이 자꾸만 앞으로 쏠리고 넘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시라면 혹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지금 얼만큼 구부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잘 잡으셨다면 허벅지 뒤쪽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허벅지 뒤쪽에 무릎을 펴려고 할 때 뒤쪽에 보면요. 건이 탁 섭니다. 이 건을 따라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 대퇴 후부 근육 함스트링인데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잘 살펴보셨다면요. 손을 허벅지 뒤쪽에 넣어서요. 쭉 가운데에서 양쪽 옆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부위를 천천히 만져보시기 바래요. 통증이 있다면요. 잠시 멈추어서 그 통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근육이 짧아져 있다면요. 손을 이렇게 집어 넣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통증이 있으실 텐데요.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통증이 풀렸다면 자리를 옮겨가며 통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을 이용해서 풀어주실 텐데요. 공을 허벅지 뒤에 넣으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통증이 있는 곳에 넣기만 하셔도 내 허벅지의 무게로 뒤쪽 허벅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보다 훨씬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허벅지를 잠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연성이 높아지셨다면 이제 운동해 주셔야 되겠죠. 뭉친 곳을 풀고 짧아진 곳을 늘렸다면 움직임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종아리와 함께 뒷다리가 잘 스트레칭 되도록 쭉 밀어주세요. 벽이 있다면 벽을 잡고 스트레칭 합니다.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뒷다리는 펴고 앞다리는 구부려서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한쪽 다리 앞으로, 한쪽 다리 뒤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 짧아진 근육과 뭉친 근육은 늘리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 주신다면요. 자꾸 몸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으셔야 하는 수고로움을 지팡이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허벅지 후부 근육은요, 엉덩이 근육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후굴돼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으신 경우에 허벅지 뒤쪽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엉덩이 근육도 한번 같이 힘을 키워보고 뭉친 근육이 있다면 풀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